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사람보다 술을 즐기면서 딱 한 가지 법칙을 지킨 사람이 3개월 뒤 간 수치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 한 가지 습관을 그대로 두면 간은 6개월 만에 망가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바로 이 습관 하나 때문에 간 수치와 혈압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습관을 반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김민수 박사입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분보다 술을 즐기면서 이 법칙을 지킨 분들이 훨씬 건강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소주를 아예 끊고도 수치가 나빠졌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맥주를 드시면서도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술을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법칙이 뭘까요? 왜 술을 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이 몸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술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말하죠. 술을 끊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건 술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마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한 잔도 독이 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면 서너 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4가지 원칙만 알면 여러분은 술을 포기하지 않고도 10년 뒤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모른 채 지금처럼 마신다면 6개월 뒤 여러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단 하나의 실천법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찾아내고 고치는 법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앞부분만 보고 끄시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절반만 보고 따라 하시다가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영상을 끄지 마세요.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 몇 분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 10년을 결정합니다. 단 10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10분을 투자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텐데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실 때 어떤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복에 마시는 것?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 안주 없이 마시는 것? 댓글로 예상 남겨주세요.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의외일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서울에 사는 70대 이정수님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평생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상승과 혈압 불안정 진단을 받았죠. 수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들은 당장 술을 끊으라 했지만 그분에게 술은 친구들과의 추억이자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술은 독이에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딸도 울면서 말했죠. 아빠,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제발 술 좀 끊으세요. 정말 끊어야만 할까요? 이정수님은 잠도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나? 남은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버려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정수님은 우연히 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죠. 술을 끊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이정수님은 고민 끝에 습관 하나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마셨습니다. 안주는 고기 대신 두부와 채소 반찬으로 바꾸고 술 모임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습니다. 친구들은 왜 물을 그렇게 마시냐고 물었지만
이정수님은 그냥 웃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2달 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재검진 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끊지 않았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계속 드시는데 오히려 건강해지다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술을 끊으셨나요? 이정수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끊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마시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마시다가 건강을 잃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만 듣고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힘들게 참을 필요도 없고 고통스럽게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습관 하나가 6개월 뒤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뒤에 나올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술 마시는 방법을 바꿔도 다음날 관리를 잘못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챕터 4에서 말씀드릴 회복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수님처럼 말이죠. 지금도 이정수님은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즐겁게 술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술이 독으로 바뀌는 정확한 순간과 몸을 지키는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한두 잔쯤 괜찮다고 믿지만 60대 이후엔 그 한두 잔이 젊을 때의 세 잔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간 효소 활동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간 효소 활동은 4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마셔도 몸이 받는 부담은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영호 68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예전처럼 괜찮겠지 하며 마시다가 간 수치가 정상의 2배로 상승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과하게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요. 그런데 수치를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맥주 한 잔, 소주 반 잔, 와인 한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게 60대 이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일 조금씩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간이 쉴 틈을 잃거든요. 간도 사람처럼 휴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하면 지치는 게 당연하죠.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을 괜찮은 양이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요. 대한보건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 음주는 혈압 급등 위험이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알코올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김현숙 72세님은 저녁을 거르고 술자리를 가진 날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술을 즐기셨는데 그날따라 바쁘셔서 저녁을 못 드셨대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평소처럼 한잔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랍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 후 천천히 술을 즐기세요.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함께 드시면 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공복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약과 알코올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실 때 식사와 함께 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이 식사 후 두 잔보다 몸에 더 해롭습니다. 물은 알코올을 희석시켜 간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본 노아의학회 연구를 보면 물과 함께 술을 마신 그룹은 간 수치 상승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만 곁들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게 놀랍죠. 최정자 74세님은 술 한 잔마다 물 한 컵을 곁들이며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대요. 물까지 마시려니 배도 부르고 번거롭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확실히 다르더랍니다. 머리도 덜 아프고 입도 덜 마르고요. 그래서 습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술잔마다 물 한 잔, 이 습관만 지켜도 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물이 알코올을 희석해주고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 대신 탄산음료나 주스는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당분이 간에 또 다른 부담을 주거든요. 꼭 깨끗한 물로 드세요. 오늘 저녁 술자리에선 물 한 잔부터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간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이틀 간격으로 음주한 사람은 간 피로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간도 쉬어야 회복된다는 거죠. 매일 조금씩 마시면 간은 24시간 내내 일하는 셈입니다. 이재수 70세님은 매일 한두 잔씩 마시다 수치가 급상승했지만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드셨는데 양은 적어도 간은 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술자리 간격을 벌렸더니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수치가 좋아졌답니다. 술을 마신 날 이후엔 최소 하루, 가능하면 이틀 쉬세요. 간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오늘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몸을 가장 빨리 망칩니다. 예외가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은 술자리를 얼마나 자주 갖고 계신가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주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진 고기나 튀김을 안주로 먹으면 간은 알코올과 지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간에게 이중 부담이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고지방 안주와 술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간 수치 상승이 50%더 높았다고 합니다. 안주는 두부, 생선, 나물 같은 담백한 음식으로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알코올 분해를 돕고 채소의 식이섬유는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콩 제품은 간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두부 한 모, 된장찌개 한 그릇이 삼겹살 한 접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어떤 안주를 주로 드시나요? 오늘부터는 안주 선택도 신경 써보세요. 이제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회복되는 사람과 더 피로해지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술 다음 날은 간이 가장 피로한 상태입니다. 밤새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에너지를 다 쓴 거죠.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수분입니다. 물과 미음, 국물로 수분과 영양을 채워야 합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픈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술 다음 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 그룹은 회복 속도가 2배 빨랐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점심엔 따뜻한 미음이나 국물 요리로 속을 달래주시고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당분 많은 음료는 간에 또 다른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분이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맹물이 가장 좋고 보리차나 숭늉도 좋습니다. 카페인이든 커피는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드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술 다음 날만큼은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누워있기보다 20분 산책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 날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회복이 느립니다. 가벼운 걷기는 혈류를 돌게 해서 알코올 잔여물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으로 다음 날 피로가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속도 편해집니다. 땀을 흘리면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도 들고요. 단,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몸이 힘들면 천천히 짧게라도 걸어보세요. 산책 후 샤워하고 물 한 잔 마시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술로 인한 졸림은 진짜 숙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잘 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서울수면센터 연구를 보면 음주 후 수면은 렘수면 단계가 감소해서 진정한 휴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술 마신 날 밤엔 따뜻한 샤워 후 조명을 낮추고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숙면은 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하거든요. 잠을 설치면 간도 제대로 회복을 못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우세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숙면만큼 좋은 회복제는 없습니다. 술 후 야식은 간과 위장을 동시에 피로하게 만듭니다. 술자리 끝나고 라면이나 치킨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간은 이미 알코올 처리로 지쳐 있는데 거기에 기름진 음식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다음날 부종을 부릅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지죠.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술 후 야식을 먹은 그룹은 간 수치 회복이 이틀 이상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날은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하세요. 배가 고프시면 바나나 하나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장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허기를 달랠 수 있어요. 밤늦게 먹는 한 끼가 다음날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참는 게 쉽지 않지만 몸을 위해서 꼭 지켜보세요. 술과 담배가 만나면 혈관 손상이 2배로 빨라집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이 동시에 혈관을 공격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관벽도 손상되고요. 술자리에서는 담배를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만약 꼭 피워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술과 담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건강은 정말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나만 끊기도 어려운데 둘 다 하시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술자리에서만이라도 담배를 참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을 평소에 챙겨 드세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간 회복에 도움되는 식품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강황, 녹차 같은 음식들이 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를 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간 기능 지표가 20% 개선됐다고 합니다. 매일 한 줌씩 먹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꼭 드세요. 마늘도 정말 좋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간 해독을 돕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면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간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2~3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음식으로 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약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몸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방치하면 간은 지치고 혈관은 굳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원칙을 실천하면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건강이 나빠진 분들,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유지한 분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고 습관을 안 바꾼 분들은 결국 몸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찼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술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 매일 한 잔씩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적정량을 지킨다.
공복에 마시지 않는다. 물과 함께 마신다. 충분한 간격을 둔다. 담백한 안주를 선택한다. 다음날 회복 습관을 실천한다.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안정됩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습니다. 피로가 덜합니다. 얼굴 붓기가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작은 병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 물 한 잔 곁들이는 습관이 10년 뒤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공복에 마신 한 잔이 10년 뒤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 술 한 잔마다 물 한 컵입니다. 이 습관 하나면 간이 받는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시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건강법보다 간단한 습관 하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저녁 술자리가 있으시다면 물 한 잔부터 먼저 드세요. 술잔 옆에 물잔을 놓으세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물 한 모금을 함께 드세요. 귀찮으시겠지만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한 잔 습관이 내일의 10년을 바꿉니다. 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즐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즐기려면 지금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건강을 망치는 식습관 착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이 사실은 몸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진짜 문제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어떤 습관이 가장 고치기 어려우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술을 마실 때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건강은 끊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